우리 상품 정말 좋은데, 진짜 좋은데 어떻게 팔아야 할지 막막하시다고요? 팔기 어려운 시대에 잘 팔리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연구하는 박강사입니다. 박강사TV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배움과 성장을 실천합니다. 좋은 상품 고객에게 잘 소개를 하고 싶은데 도무지 고객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아마도 상품이 문제라기보다는 파는 방법이 잘못됐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상품이 안 팔려서 답답할 때 읽는 판매의 기술이라는 책의 내용을 참고했는데요. 판매 관점을 뒤집어서 기발하게 판매하는 7P를 소개하겠습니다. 마케팅 믹스 7P 개념과는 매우 비슷하지만 여기서 소개해드린 7P는 판매 기반으로서의 재구성임을 꼭 알아주세요. 그럼 첫 번째 판매 관점의 전환은 포인트, 소구점입니다.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상품의 이름이나 비주얼 또는 소구점을 변경하면서 판매를 하는 것인데요. 만약 두루마리 휴지심을 판매해야 한다면 어떻게 판매하시겠습니까? 판매 잘하는 사람들은요, 상품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서요. 고객이 내가 판매하는 상품을 사고 싶게 만들죠. 휴지심, 우유 종이팩, 주방용 비닐팩 등을 여러 개를 모아서 우리 아이 만들기 재료로 판매를 했을 때 방학 시즌에 아이들이 만들기 재료를 찾는 부모님에게 잘 팔리게 된다고 합니다. 재와 고유의 사용처와 다른 카테고리를 변경해서 판매를 하는 방법인데요. 안경은 단순히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뿐만 아니라 PC 작업에서도 눈에 피로감을 주지 않는 안경, 시야각과 거리에 따라서 초점을 더욱 선명하게 맞춰주는 안경 같이 포인트를 더욱 특정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외에도 황금 복숭아, 하와이안 BBQ 같이 상품의 이름을 더 특별하게 특정하고 바꿔서 판매를 높이기도 하죠. 모에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음식을 잘랐을 때 단면이 예뻐서 사진 찍고 싶은 인스타 감성의 예쁜 디저트가 인기인데요. 음식도 이제는 맛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여지는가도 중요해졌어요. 이와 같이 상품의 카테고리, 이름, 카피, 비주얼 등의 포인트를 전환해서 상품의 가치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때 소구점을 바꾸는 세일즈 화법으로는요, 고객님,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까지 가능합니다. 모못으로도 사용해보세요. 모못은 모못으로만 사용하면 손해입니다. 모못을 하실 땐 무엇이 아닌 무엇을 하셔야 해요. 같은 무엇이 또 다른 가치를 만드는지 전달해주세요. 두 번째, 피크타임 시간입니다. 영업시간, 제공속도, 계절 등의 시간들을 이용해서 특별한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전달하는 방법인데요. 유니클로 1호점을 처음 개장했을 때 오픈 시간을 새벽 6시로 하였는데 학생들을 위한 캐주얼 의류 전문점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오픈 시간인 10시나 11시에 개점을 하게 되면 평일의 경우에는 학생들은 한참 학교에서 수업 중일 시간이니 오히려 실제 주 타겟 고객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니클로는 과감하게 개점 시간을 6시로 하였고요. 아침 일찍 개점을 위해서 줄 쓴 사람들에게 무료로 팥빵과 우유를 나눠주었어요. 이어 사람들이 몰리자 오히려 취재진에게 더 이상은 방문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할 정도로 성공적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후 90년대 중반까지는요, 새 점포를 오픈할 때마다 새벽 6시에 매장을 열고 줄 선 사람들에게 팥빵과 우유를 나눠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갓 만들어진 도넛을 바로 제공하는 심야 0시 개점 도넛 가게, 영업을 매일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다른 특별한 메뉴를 제공하는 식당, 유통기한을 한정으로 둔 10분 몽블랑은 순삭 몽블랑이라고 해서 SNS에 삽시간에 퍼지는 인기를 끌었어요. 따끈따끈한 피자를 30분 이내에 배달해주고 그렇지 못하면 피자를 무료로 준다라는 도미노 피자, 천천히 달리는 택시, 터틀 택시, 일명 거북이 택시는요, 뒷좌석에 천천히 버튼을 누르면 운전기사가 평소보다 더 천천히 속도를 내리거나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서비스예요. 요즘은 성수기를 제외한 비시즌에는 무제한 이용권 같은 것도 많잖아요. 모닝커피, 겨울 한정 메뉴 등 시간을 변경하거나 늘리거나 빠르게 하거나 한정하는 등의 시간의 관점의 전환으로 상품의 가치를 높여 전달합니다. 시간 전환의 세일즈 화법으로는요, 무엇은 뭐뭐 할 때 사용해보세요. 어떤 때에만 제공하는 한정 상품입니다. 땡땡 1까지 이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날에는 어떻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입니다. 세 번째, place.
장소입니다. 판매하는 지역, 위치, 채널 등을 바꿔서 새로운 기회로 판매를 이어나가는 것인데요. 군대 근처의 편의점에는 여성용 메이크업 클렌징이 잘 팔리고요. 비 오는 날 지하철 입구에 위치한 판매점들은 우리의 판매 상품과 함께 우산을 기획품으로 제공한다면 미처 우산을 챙기지 못한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쉽겠죠. 부모님을 위한 추천 도서를 서점에서가 아닌 꽃집에서 카네이션과 함께 기획해서 판매하는 것도 좋고요. 이외의 장소에서 이외의 물건이 오히려 판매가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유명한 마케팅 사례가 있잖아요. 마트에 기저귀 판매대 옆에 맥주를 두면 기저귀 심부름을 온 남편들이 겸사겸사 맥주를 사가는 거죠. 겨울철에 몹시 춥기로 유명한 홋카이도에서도 아이스크림을 팔면 잘 팔려요. 왜냐하면 너무 추워서 실내는 난방을 세게 틀어서요. 오히려 더울 지경이거든요. 이제는 장소라고 해서 물리적인 장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판매 채널, 온라인, 오프라인도 장소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 강연도 하지만 영상을 제작하거나 온라인 실시간 강의 같이 장소를 전환하면서 저의 교육 상품을 판매합니다. 매장의 상품의 위치를 바꾸거나 판매 채널이나 소통 채널을 전환하고 이외의 장소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등 내가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고 고객에게 제안해 보세요. 장소의 전환에 관련된 세일즈 멘트로는요. 뭐뭇은 뭐뭐에서도 충분히 땡땡이 가능합니다. 어디에서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땡땡이 가능합니다. 어디로 땡땡 해주시면 뭐뭐 할 수 있습니다. 뭐뭐에서 뭐뭐까지 자유롭게 교차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펄슨. 사람입니다. 아무에게나가 아닌 상품의 가치를 알아볼 새로운 고객들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상품의 사람을 특정하는 방법인데요. 여성용, 남성용, 중년, 고령 등 타겟을 좁혀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빵집에서는 인근 학교나 회사, B2B 고객을 확보하고요. 오히려 제조업에서는 유통마진을 없앤 다이렉트 고객인 B2C 대상을 타겟으로 잡는다든지, 이불 가게에서는 이불을 사갈 사람도 좋지만 오히려 대여나 리폼 고객들을 타깃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타깃 고객을 다른 관점으로 찾는 것입니다. 또 실사용자와 구매 의사결정자가 다른 경우가 있죠. 어린이용 학습지는 부모 관점으로 세일즈를 하고, 남편이 사용할 것은 부인의 입장에서 세일즈를 하고, 직원이 사용할 제품은 사장님의 입장에서 세일즈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상품을 광범위한 고객의 집단이 아닌 성별, 연령, 구매자 타겟을 좁혀서 특정화하거나 소비자에게 기업 대상으로 판매하는 고객을 새로운 관점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객 전환 세일즈 화법으로는요.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면 뭐뭇을 추천드립니다. 요즘 땡땡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뭐뭇을 체크하시더라고요. 고객님처럼 뭐뭇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땡땡을 같이 고려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땡땡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무엇입니다. 다섯 번째, 프라이스. 가격입니다. 가격은 뭐 반값이나 무료, 프로모션 할인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무조건 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선정하실 때는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고객이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라고 만족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카페에서 아침에 파는 커피값을 무조건 내리기보다는 오전 9시 이전에 커피를 구매하시면 토스트를 드려요 같이 말이죠. 무료 체험 기능이나 첫 달 요금 면제 같은 것도 가격 변환의 한 방법입니다. 골프장이나 호텔 숙박 단체 예약 같은 경우에는요. 모임장 또는 총무는 무료로 제공해주는 방식도 있어요.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요. 최저가와 고가 단 두 가지로 비교하게 하지 마시고 중간 가격을 넣어서 판매를 하면 오히려 고가의 상품이 판매가 잘 된다라고 합니다. 경제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소비자의 심리라는 서적의 내용을 보면 저가, 중가, 고가 이렇게 세 가지 선택권이 있다면 우리는 중간 가격을 많이 구매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의외로 이왕 구매할 것 가장 좋은 것, 비싼 것을 선택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990원, 99불 같은 단수 가격의 경우에는요. 실용품에는 효과적이지만 고가의 명품이나 기호품 같은 경우에는 단수를 사용하면 오히려 상품의 가치를 낮게 생각해서 구매를 저해야 한다라고 해요. 상품의 가격을 바꾸거나 조절해서 잘 팔 수 있게 어필해 주세요. 가격 전환 관점의 세일즈 화법으로는요. 뭐뭇을 선택하실 때는 땡땡 가격대로 생각하시면 충분히 좋습니다. 뭐뭇을 구매하실 때는 상품 가격뿐만 아니라 유지 비용도 고려하셔야 해요. 오늘 땡땡까지 구매하시면 몇 퍼센트 혜택으로
얼마를 할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뭐뭇을 선택하시면 뭐뭇까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6번째 관점의 전환은 프로세스, 바로 방식입니다. 판매를 하는 방식을 새롭게 전환해서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것인데요. 일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차가차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뽑기 기기에서 500원을 넣고 돌리면 랜덤 음식 메뉴를 주문할 수 있는데요. 메뉴의 내용은 600엔짜리서부터 2100엔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아무거나 먹어도 별 상관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음식 자체를 넘어서 뽑기, 랜덤 메뉴라는 재미를 넣어서 큰 호응을 얻었어요. 요즘 랜덤 박스라고 해서 얼마 지불하면 랜덤으로 상품을 배송해주는 서비스가 많죠. 오히려 고객이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상품을 선택해주는 방식인 겁니다. 또 고객을 영업사원으로 만드는 방식의 전환도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도 공구 제안이 메일로 오더라고요. 저는 공구 진행을 할 생각은 없지만 제안 내용을 보면 상품 판매액의 15%에서 20%나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인플루언서 분들 공구를 통해서 자신의 애정템을 좋은 혜택으로 같이 삽시다 하는 이벤트를 많이 하잖아요. 또 제가 자주 가는 피부관리 업체는 지인을 소개해서 그 지인이 구매한 금액의 5%의 금액을 소개 감사 명분으로 포인트백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고객이 고객에게 제안하면서 방어 기제를 허문 영업 방식인 거죠. 요즘 매장은 판매가 아닌 체험을 기반으로 한 고객 경험의 가치를 강조하고요. 호텔도 숙박뿐만 아니라 특별한 컨셉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죠. 체험도 단순한 체험이 아닌 비교 체험이나 학습, 프리미엄 회원 한정 등과 같이 방식이 다양해요. 이제는 무엇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판매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방식 전환의 세일즈 멘트로는요. 동일한 상품을 여러 개 구매하시면 추가로 몇 % 할인 적용해 드릴게요. 회원 등록을 하시면 이용 횟수별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어요. 고객님 추천 회원 코드로 다른 고객님이 가입하시면 구입 금액의 몇 %를 고객님께 캐시백 해드려요. 지금 구매 결정 안 하셔도 되니까요. 무료로 사용해 보시고 그때 결정하실 수 있어요. 상품을 제안하는 방식의 전환을 다양하게 고민하시고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 판매 관점의 전환은 purpose, 목적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목적 외에 다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상품을 구매 및 이용함에 있어서 환경적, 사회적, 공헌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데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이용의 1%는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복원하기 위해서 기부를 한다라고 하자 사용자 수가 28%가 증가하고요. 신규 가입 고객은 45%나 증가했다라고 해요. 이렇게 수익의 일부를 기부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나 해결을 기여하는 마케팅을 코즈 마케팅이라고 해요. 또 다른 대표적인 목적의 전환 사례가 야구장인데요. 야구팬이 아닌데 야구장에 와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술도 마시고 경기도 보는 이색적인 체험을 위해서 웃돈을 주고 좌석을 사기도 하죠. 영화관에서 프로포즈를 위한 이벤트를 해주고 고객 중 또 다른 그룹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실전 필드 레슨이나 해외 땡땡 모임같이 같은 관심사의 사람들을 모아주면서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목적 전환의 세일즈 멘트로는요. 뭐뭇을 구매하시면 뭐뭐 활동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금의 일부는 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기부되고 있습니다. 땡땡을 뭐뭇으로도 땡땡 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뭐뭇의 경우에는 이런 부가적인 가치가 있으니 더욱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나의 고객에게 다양한 부가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관점을 전환하고 고객이 사고 싶게 하는 세일즈를 하셨나요? 고객이 원하는 가치로 좋은 선택을 돕는 성공적인 판매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요, 여러분. 성장과 성공을 함께하는 박강사가 있어요. 안녕.